자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바의 일장 내용은 자바 기호 및 개발 환경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자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자바 개요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코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자바의 탄생 배경을 알아두면은 자바의 언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쉬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번 시간 다음이 자바 JDK, 그다음에 이클립스 개발 도구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자바 개요입니다. 자바 언어. 자바 언어는 C++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죠. 이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이미 과거 2010년 오라클에 인수 합병됐죠. 지금은 그래서 오라클에서 개발 및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바가 만들어진 건 꽤 오래됐죠. 이미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자바라는 언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바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자라면은 자바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자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인데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자바는 운영체제하고 관계없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이 플랫폼 독립적이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플랫폼에 무관하게 실행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바로 만들었다면은 같은 프로그램의 코드로 수정이나 아니면 컴파일 없이, 컴파일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리눅스 또는 유닉스 등 심지어 맥에서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인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JVM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바 가상기계, 자바 버철 머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버철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버철의 의미는 원래 하드웨어로 구축되었어야 되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 버철이란 뜻은, 가상이란 뜻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버철은 원래는 하드웨어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의 실행 환경은 자바 API하고 JVM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사실 자바의 실행 환경은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를 감싸서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자바 실행 환경 때문에 모든 자바 프로그램이 시스템과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하기 가능한 것이죠. 여기 보이는 이 API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게 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들의 묶음 또는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 API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라이브러리 라고 부르기도 하죠. 처음부터 JVM이나 API 이런 뭐 좀 생소한 용어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바는 어디서나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언어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는 자바 언어를 웹 개발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딩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 자바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배우기 위한 언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의 탄생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바의 탄생 배경을 알면은
자바의 언어에 대한 그 언어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이 자바라는 언어는 1991년도 꽤 오래됐죠. 1991년 초 미국에 있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이거 2010년에 오라클에 인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이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주를 이뤘죠. 이 제임스 고슬링이. 이 사람이 가전제품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은 특정한 컴퓨터 칩에 대해서 컴파일해야 되는 C 언어의 문제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썼던 언어 중 하나가 C 언어였는데 C 언어는 윈도우에서 소스코드 작성하고 컴파일 하면은 윈도우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다른 시스템에서는 동작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전제품에 탑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냉장고, 세탁기, TV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어떤 코드를 작성했다면은 코드 하나 가지고 뭐 냉장고에서도 동작하고 TV에서도 동작하고 세탁기에서도 동작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전원을 켜다 끄다 뭐 대기하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있는 기능이니까 똑같이 구현해야 될 텐데 일단은 플랫폼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니까 냉장고냐 TV냐 세탁기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다른 코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지만은 OEM으로 다른 데서 생산하고 상표만 자사의 상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라고 하면은 냉장고도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그 제품을 제어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경우의 수가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제임스 홀리스링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가전제품에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다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전제품에 들어갈 핵심 칩을 선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선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가전제품들이 똑같은 환경이 되도록 해주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직접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배포를 하고 이 버추얼 머신 있으면은 그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똑같은 기능을 한다면은 하나의 코드로 여러 곳에서 동작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뭐냐면은 write once, write one, run anywhere 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작성한 코드는 어디서든지 동작하게 하자 이런 개념이죠. 사실 그때 이제 그 착수했던 프로젝트가 그린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가성비가 안 나와서 거의 뭐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요때 프로그램이 처음엔 오코였었습니다. 뭐 실리콘밸리 창밖에 참나무가 하나 있어서 오코로 이름을 졌는데 나중에 이제 자바 발표하고 나서 발표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오크란 언어가 있어서 나중에 자바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죠. 1995년 5월 자바가 처음 발표되었고 정식 버전이 1996년 나오게 됐죠. 사실 이 1990년대 중반 하면은 인터넷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픽 기반의 월드 와이드 웹이 확산하면서 기존
그리고 운영체제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게 된 걸 느꼈죠. 사실 이 자바라는 언어가 나온 시점과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자바가 지금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웹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OS들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언어로 어디서든지 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고 지금의 자바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자바 히스토리 타임라인이 이렇게 아래 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자바의 히스토리 타임라인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시간이 된다면은 영상의 이 부분을 다시 되돌아와서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은 구글에서 자바 히스토리 타임라인 하고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적당한 거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바의 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의 버전은 보통 자바 SE의 버전으로 표현되는데요. 요게 이 자바가 자바 SE가 있고 그 다음에 EE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ME도 있는데 이 ME는 과거에 마이크로 에디션이라고 해서요. 지금의 스마트폰 말고 과거에 이제 피처폰이 있었잖아요. 피처폰에 이게 탑재되는 자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자바 SE입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이고 자바 EE는 자바로 웹 개발할 때 지금은 대부분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걸 써서 개발을 합니다.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 배워야 진짜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꽤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쓰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이 이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이 자바 개발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그 자바 1.0, 1.1 버전은 JDK 슬래시 JRE 명칭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전에는 자바를 가르칠 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JRE가 있는데 JRE 안에 뭐가 있냐면요. JVM이 있고요. 버추얼 머신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JRE 안에 JVM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때는 또 자바를 설치하면은 JRE 따로 JDK 따로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JDK는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JRE는 실행만 시키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JVM이 JRE 안에 있고 그 다음에 JDK는 말 그대로 개발 툴이죠. 개발 도구 이렇게 그래서 JDK, JRE 나눠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저걸 나눠서 따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바가 1.2가 되면서 J2 SDK, 뭐 J2 알리 이렇게 개방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JDK, JRE 명칭으로 돌아왔고 버전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23년 9월 달에는 21 버전이 나오기까지 했죠. 사실 때 이 자바의 버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버전의 자바를 선택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몇 버전의 자바를 쓸 거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 시스템에 자바를 몇 버전 탑재할 거냐 이거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의 버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또 자바의 버전마다 문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 있고 또 지원하는 버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 언어 자바란 언어 자체는 자바 랭귀지 스펙, 자바 JS, JLS라고 해서요. 자바 언어 명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몇몇 판 에디션으로 구분되어 있죠. JLS 3판은 JDK 1.5와 함께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자바 SE 6, 7, 8, 9, 10, 11부터 21까지 올라왔죠. 이게 이 JS 3판이 자바 자바 SE 6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바 SE 8에는 자바 SE 8판 이렇게 이게 JLS 다음에 자바 S가 붙게 돼 있죠. 이름이 중간중간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바 하면은 자바 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바 SE 7버전 하면 자바 7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언어 그리고 이제 그 버추얼 머신 스펙에 대한 사이트는 독수.oracle.com에 자바 SE 스펙스 그리고 index.html 들어가시면 볼 수 있죠. 이것도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기 되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소를 보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바의 버전별 출시 1 및 지원 종료 1 이건데 앞에서 제가 자바의 버전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전을 선택하는 거죠. 버전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법적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언어에선 지원하지만 어떤 언어에선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버전 선택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버전 보시면은 1996년도에 정식 1.0 버전이 출시가 됐고 2023년 9월에 21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보시면은 중간에 LTS라고 써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LTS가 뭐냐면은 Long Term Support라고 해서 좀 더 오랫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때 자바가 그 유료가 돼서 이제 다 자바 쓰지 말자, 자바는 유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바는 유료다라는 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 그 2018년 그게 6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2018년 6월 말에 오라클이 자바의 과금 방식을 영구 라이센스에서 고독 모델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동안 자바는 공짜 아니야? 라고 했었던 것이 그럼 유료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었죠. 이 서브스크립션 방식이 적용되면은 사용자들은 이제 서버나 뭐 데스크탑 아니면 클라우드 등의 환경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오라클이 발표한 유료는 오라클에서 발표하는 JDK를 사용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라클은 JDK를 버전별로 3년에서 5년 동안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퍼블릭 릴리즈로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건 외에 무료로 오라클 JDK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오라클은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종료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End of Public Update, 이걸 EOPU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인 기술 지원이 종료된 이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른쪽 표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8버전 이전 거는 너무 오래전 거니까 8버전 이전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어 지원 종료일, 그 다음에 연장 지원 종료일 이렇게 돼 있는데 LTS라고 써진 것들은 연장 지원 종료일이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연장 지원 종료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 버전의 프리미어 지원 종료일은 2023년 9월이에요. 그럼 2023년 9월 이후로는 20 버전 쓰려면 돈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은 둘 중에 하나 방법 쓰면 되죠. 이게 20 버전 썼다가 2023년 9월에 프리미어 지원이 종료되니까 그때는 21 버전을 새로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21 버전은 연장 지원 종료일이 2031년 9월까지네요. 그러면 2031년 9월 넘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새로 나온 JDK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JDK를 새 주기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LTS 버전 쓰면, LTS 버전은 상대적으로 좀 지원 기간이 기니까 평생은 아니지만은 이 버전 쓰는 것도 괜찮겠죠. 2023년 9월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2031년 9월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자바 이 버전에 대해서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다면은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떡하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새 제품을 쓰든가 아니면 돈 내고 쓰든가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새 버전으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바는 예를 들면은 1.5 버전에서 잘 동작했어요. 이거를 잘 동작하니까 이거 최근에 21 버전 나왔으니까 21 버전에서 잘 동작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라이브러리는 버전이 올라가면은 데프리케이트드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죠. 데프리케이트드 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아예 제외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을 선택하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LTS 버전이 있으니까 LTS 버전 쓰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 SE의 지원 기간 로드맵은 아래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가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 버전의 경우에는 연장 지원 종료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8버전, 11버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2030년, 2032년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11버전 같은 경우에는 21버전이 나오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게 17버전보다도 연장 지원 종료일이 더 길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버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떤 버전을 쓸까요? 네, 우리 수업 시간에 21 버전을 씁니다. 자바의 특징이죠. 자바의 특징 얘기하면은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는 객체 지향 플랫폼 언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또 하나는 플랫폼 독립적 언어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실생활의 객체를 프로그램 개념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간에 자바가 C 언어보다 쉽다라고 책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사실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자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파이썬이 쉽다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냐가 중요하죠. 깊게 들어가면 어떤 언어든 쉬운 언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플랫폼 독립적인 거죠. 이게 WRA가 뭐냐면 Write Once, Run Anywhere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이 플랫폼 종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나 C++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에서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럼 윈도우에서 잘 동작하죠. 그러면 이게 맥에선 동작하지 않아요. 그럼 맥에서 또 코드 만들어서 맥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유닉스용으로는 유닉스에서 또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작성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플랫폼 독립적 언어는 코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윈도우에서 만들어서요. 맥 또는 리눅스, 유닉스 어디든지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은 자바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실행 환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실행 환경.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르죠. 실행 환경이 JVM을 포함하고 있죠. 이 JVM이 뭐냐면은 아까 그 JVM의 버철이 하드웨어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요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철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누가 배포해 주죠? 네, 오라클이 배포해 줍니다. 기존에 과거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여기서 배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JVM이 없는 환경에서는 자바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JVM이 반드시 있어야 자바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JVM이 없으면은 동작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동작할 수 있도록 다 JVM을 제공해 주니까 뭐 윈도우, 그다음에 맥, 리눅스, 유닉스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개발했더라도 리눅스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 외에도 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동적이라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정적, 동적, 동적은 말 그대로 뭔가 막 다이나믹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프로그램은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할 공간, 컴퓨터상의 메모리 공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C나 C++은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하면 이게 기계어로 만들어지면서 주소 공간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속도도 빠르죠.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JVM 위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동적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동적이라는 것이 런타임 그러니까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들면은 자바는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기계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어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기계하고 중간 정도 되는 코드인데 얘를 JVM이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서 런타임이라고 부르죠. 런타임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해요. 사실 그게 실행의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 런타임 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수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 JVM은요, 문제가 될 만한 것 자체를 아예 실행 자체를 안 시켜버립니다.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높고, 그 다음에 모듈화가 뛰어나고요. 분산 환경,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지원, 그리고 무료 개발 환경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료는 요즘 뭐 큰 메리트는 없죠. 웬만한 거 다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자바의 특징 중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또 하나는
플랫폼 독립적 언어다 이거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바 소스 코드와 컴파일 이야기입니다. 자바는 인터프리터형 언어. 이게 프로그램 언어가 컴파일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팅 하는 언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컴파일은 이거는 뭐냐면은 소스 코드를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요. 이게 기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어로 만들고 이 기계어를 실행하는 거고요. 인터프리팅은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합니다. 그러려면은 실행하기 위한 뭔가 있어야겠죠. 이 실행하기 위한 뭔가를 이제 인터프리터 이렇게 불러요. 사실 자바는 어떤 사람은 컴파일 하니까 컴파일 언어 아냐? 라고 하지만은 인터프리터형 언어라고 하는 이유는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메모리 공간 할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인터프리터 언어지만은 인터프리팅에 앞서서 컴파일을 거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소스 코드를 자바 C 명령어로 컴파일 하면은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의 확장자가 .클래스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클래스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실행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건 아니고 이걸 실행시켜주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뭐 명령어라고 따지면 자바 W 이거 말고도 자바 W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톰캣 같은 이것들은 와스라고 부르는 거죠. 웹서버는 아니고요. 웹서버보다도 좀 더 기능이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와스 위에서 실행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실행 환경이 반드시 있어야만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자바의 프로그래밍 모델이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이 클래스 파일을 이제 인터프리팅 방식으로 실행시킨다. 그래서 자바는 동적 언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아까 슬라이드를 설명하다 보면 몇 개의 주소가 나와 있었잖아요. 앞으로 넘어가서 그 주소로 보셔도 되는데 꼭 방문해 보실 사이트는 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바의 지원 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페이지고요. 여기서 자바 8 버전의 지원 기간에 대한 오라클의 정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구글 크롬 드라이버로서 연 다음에 번역 기능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내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타임라인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 개요 및 개발 환경 구성에서 자바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